자, 중간 부분 줄거리 이후 계속 넘어가자. 전개 2. 자,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손 이는데 조손 이러는데 조손 요 줄치고 조는 조부모, 손은 손주. 여기서 각각 황만근의 어머니랑 아들을 의미하는 거지. 자,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라고 했는데 비린 반찬 고기나 물고기 이런 거 얘기하지. 자, 그리고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이제 돌 앉았어. 한 끼에 두 번 상을 차린 일이 예사였다. 다시 한 끼에 한 상 차려야 되잖아. 근데 두 번 차리는 게 예산이라는 거지. 흔했던 거야. 왜?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 상이 없었어. 어머니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밥상을 차렸어. 황만근은 하루 일을 끝나면 반드시 경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한동안 논주변에서 잡은 붕어,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앗개비라도 집에 끼어들어왔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들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의 업에는 포정이란데 우리 백정이라는 거 들어봤잖아. 백정, 그렇지. 그 포정이야. 그 동물 잡는 일. 자, 이런 업에는 업이라고 하는데 일이라는 뜻이지. 업은 일이야. 포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도축하는 일이고 도축의 일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야. 자, 그게 굳은 일을 다 했던 거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라고 했는데 스스로의 필요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또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니잖아. 이거 가족을 위한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들의 반찬. 그래서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치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골이 났다. 이골이 났다. 익숙하다는 뜻이지. 자,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하기 마련이었다. 그러선 남녀노를 막나고 이 희한할세 바보가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어. 이거 희한한 거야. 왜? 바보처럼 보였는데 음식을 너무 잘하거든. 자,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음, 그대로의 맛을 잘 이렇게 우려냈던 거야. 자,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예의, 이런 거지. 예의, 범절. 책에 나온 건 몰라. 그런데도 염습과 시체 씻고 옷 입히는 일, 염습과 산역, 산소 만드는 일, 산역. 자, 그래서 염습이라는 단어, 산역이라는 단어도 좀 다 알아두도록 해. 염습, 그 다음에 산역, 위에 염색 읽으면 시신을 씻긴 뒤에 수의로 갈아입히고 배로 묶는 일 있지? 요게 염습. 그다음에 산역이라는데 시체를 묶고 묘지를 만들거나 이장하는 일, 요거 산역. 자, 이런 것 같이 남이 꺼린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어.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어. 마을 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등등등. 자, 용왕기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때때 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의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어. 이타적이지. 자,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동네 일이면 대가가 없어. 또는 반값이거나 다른 사람 일을 해줄 때 제값이면 요건 자기 경기를 통해서 일을 할 때. 자, 이럴 경우 때는 제값이면 공치사가 따랐다. 다시 대가가 없거나 또는 반값이거나 제값을 받더라도 공치사가 따랐어. 남의 공을 칭찬해야 되는 일들이 따랐던 거야. 자, 방근아, 넌 우리 동네 아니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 도읍 같은 데 갔으면 도읍이라는 단어 좀 알아두고 아니 대처라는 단어 도회지 큰 곳을 뜻해. 넓은 도시 같은. 자, 읍내 같은 데 갔으면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다시 반근이가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거라고? 굶어 죽었을 거란 얘기야. 그럼 반근이가 살아있는 건 다 누구 덕분이야? 이 동네 사람 덕분이란 얘기지. 암만 바보라고도 고마워할 줄 알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 있게
상 찡그리지 말고 상 찡그린다. 인상 찡그리지 말고 인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잉 라고 하면서 공치사를 시키는 거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고 공치사 따르는 거야. 자, 황만근은 황제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벙글거렸던 거야.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어. 춤을 추듯 아주 흥겹게. 예, 남을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웃고 있는 거야. 되게 낙천적인 거지. 자,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다. 자, 보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성격이 나타나. 자, 그리고 연장 얘기 나오는데 연장 줄치자. 근데 연장이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 연장도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어.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어. 또 줄치자.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자,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의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술에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다시 뒤에 달려있는 거 있지? 경운기 뒤에 달린 술에. 그것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에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었다. 어. 이 부분 읽어보니까 황만근이 되게 뭐랄까, 이제 기계에 능숙했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지. 연장 관리. 그다음에 기계에 능숙했다도 알 수 있어. 자, 그의 경우인 구식인데다 하도 고친다고 말해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자, 다만 황만근은 술을 좋아했는데 가난 까닭에 자주 취하게 마실 수는 없었어. 어쩌다가 동네에 애경사가 있어. 애경사니까 애사랑 경사지. 애사는 어떤 일? 슬픈 애자 써가지고 슬픈 일. 경사는 경사스러운 일. 자, 그래서 마을에 이런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 있어서 술을 공짜로 마실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던 거야. 어차피 공짜 술이니까. 자, 고꾸라진 그를 떠매어 집에 데려다 뉘어줄 사람이 없었던 까닭에 동네 사람들이 몰인정하고 야박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은 몸에서 풍기는 야릇하고 기이한 냄새가 남의 옷이나 몸에 배면 솥에 놓고 삶아도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어서 떠매기를 싫어했다. 아, 황망한 술 좋아하고 자꾸 쓰러지는 거야. 술 마시고 쓰러져. 자, 근데 업어다 주고 싶지? 마을 사람들 업어다 주고 싶은데 업어다 주면 어떻게 돼? 옷에 냄새가 배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업어준 거야. 자, 마당이나 길섭을 가리지 않고 길섭이라고 하는데 길옆이란 뜻이야. 길섭, 요 단어도 좀 알아두자. 길섭, 길의 가장자리, 옆이란 뜻이야. 옆. 자, 길 옆을 가리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잤어. 겨울에 애경사가 생기면 길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르지. 술 마시고 쓰러져서 잘까봐. 자, 그래서 아예 그를 부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어김없이 그런 자리에 나타나 탄압과 만류를 무릅쓰고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으며 역시 취해서 마당에 쓰러져 잤어. 그래서 황만근의 아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겨울이 되면 취한 아버지를 부축하고 집에 들어오는 게 일이 되었던 거야. 얼마나 그런 일이 잦아 단련이 되었는지 중학생이 되자 벌써 아버지를 업을 정도였던 거야.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발로 차며 울 수도 있게 되었다. 아버지! 하면서 발로 뽕뽕 차면서. 자, 민 씨는 어느 겨울날, 요것도 이제 이거야. 자, 민 씨는 어느 겨울날 신대 1리에, 우리 아까 신대 1리에 살고 있었지. 그치? 여기 신대 1이야. 신대 1리에 환갑잔치에 갔다가 얻어 마신 낮술에 취해 일찍 집에 들어왔다. 잠깐 잠이 들었다 깨니 어느새 밤의 어스름이 작년에 머리에서 내린 서리처럼 서럽게 내려와 있었어. 느닷없이 찾아든 정한에 힘이 빠진 민 씨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그때 벽 하나를 두고 길에 맞닿은 방에서 다시 벽 하나를 두고 길에 맞닿은 방이야. 그러니까 방이 있고 밖에는 길인 거지. 자, 들려온 소리가 있어서 민지는 무심히 귀를 기울게 됐다. 아버지야, 임마 퍼뜩이 일나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임마 이러고 있는 거지. 자, 변성기에 들어서는 소년의 목소리였어. 좀만 더 앉아있자. 네 엄마를 꿈에서 보았다 말았다 않카나. 그것은 마흔을 넘긴 사내의 어려움 같았다. 넌 어째 맨날 술만 처먹고 내 속을 썩이나. 너 때문에 학교 공부도 못하고 인생도 싫고 그건 밥맛이 없다. 아이고 우리 아들님 내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이게 자꾸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도 널 무시하는 게 아이가. 제발 체면 좀 지키라. 시험만 어른이가 시험만 나면 어른이냐? 내 창피해 죽겠다. 체면이 뭐가 문제라. 사람이 지 손으로 일하고 지 손으로 농사 지어서 지 입에 밥 들어가면 그만이지. 남 쳐다볼 게 뭐 있노? 자, 이 부분도 이제 그 황만근의 인생과에 좀 나타나지.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 된다. 그리고 남 눈치 볼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생각이 나타나. 아이고, 그런데 와 자꾸 눈이 감길까? 니 자꾸 이카면 이렇게 하면 할매한테 일놔준다. 할매 부를까? 응? 아이고, 제가 고마 크게 잘못하십니다. 아들님요, 일 낫게요. 제발 어머니만 부르지 마이소. 어머니니까 황망근의 엄마만 부르지 말란 얘기야. 자, 그리고 벽에 쿵쿵하고 머리를 붙이는 소리가 나더니 부자가 2인 삼각으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민씨는 그때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그 부자가, 여기서 부자는 아버지 아들 얘기하는 거지. 황문근과 아들이 삼강 오름을 모르는 별종인 거나 아니면 도깨비 장난을 한 건가 하면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임마 니가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한테 아들님요 이러면서 높여 부르고 있고, 그렇지? 자, 그래서 삼강오리 모르는 별종인가 아니면 도깨비 장난 하는 건가 하면서 이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 뒤 어쩌다 민 씨가 소녀가 만나게 되었을 때 민 씨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소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그저 수줍고 평범한 시골 중학생일 뿐인 거야. 다시 황망근의 아들이 다른 사람 만날 땐 어때? 수줍은 그냥 시골 소년인 거지. 그치?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임마 뭐 니가 뭐 이러고 있었던 거야. 넘어가자. 자, 하여튼 민 씨는 그 일 이후로 그 부자를 눈여겨보게 되었고 황망근의 주량은 실로 컸다. 많이 마셨어. 그는 경기 짐칸에 늘 한 말짜리 술통을 끈으로 묶고 다녔어. 한 말이니까 꽤 많은 거지. 한 말만 이만큼씩. 자, 그는 어머니와 아들의 끼니를 지극정성으로 해다 바치는 것처럼 술통에 늘 술을 채워두었다. 그는 밥을 먹기 전에 지름이 자신의 얼굴만 한 양은 그릇을, 지름이 얼굴만 하다는 얘기 이만한 거지. 양은 그릇이 이만한데. 자, 그럼 양은 그릇에 막걸리에 한 양푼 부어 반을 마시고 밥을 먹은 뒤에 나머지를 소리도 맛있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다. 술. 밥 먹을 때도 항상 술 마셨던 거지. 들릴 나간 날이면 점심으로 라면 하나를 가져왔다. 봉지를 뜯기 전에 막걸리 반 양푼. 봉지를 뜯어 물을 붓고 흔든 생라면을 다 삼키다시피 먹고 나서 다시 반 양푼. 저녁 때는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마루에 앉아 한 양푼이었다. 그것이 그의 저녁이었다. 근데 저녁밥 따로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은 거야. 그렇지? 아침 먹고 그다음에 들릴 나갈 때 먹고. 자, 식구들이 밥상을 물리면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동네 남정네들이 어디서 술판을 벌이는지 마을 회관을 비롯해 동네를 돌며 커다란 코, 귀로 주위를 깊게 살피다가 그런 자를 발견하면, 술 마시는 자를 발견하면 그의 주량은 고꾸라질 때까지 무량이 되는 것이었다. 무한대로 먹는 거지. 취할 때까지. 자, 그러나 다음날 새벽이면 그의 부엌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어김없이 방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고, 다시 다음날 새벽이면 어디 갔니? 깜짝이야. 다음날 새벽이면 그는 부엌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어김없이 방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고, 그게 나왔지. 그럼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 사람 되게 부지런하구나. 술 마시고 취했는데도 다음날 되면 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자신은 마루에 앉아서 막걸리 반양푼 뒤 식사, 그리고 반양푼의 순서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막걸리 반, 밥, 나머지 막걸리 반, 이렇게 항상 순서가 일정했어. 자,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고 이정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어.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부지런하지. 이정이 시킨 대로 마을 구판장에서 막걸리 받아왔다. 스테인리스 물잔이 두어 개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마시면 다음 사람이 받고 하는 식의 술자리였다. 다시 물잔이 두 개밖에 없는 거지. 스테인리스 잔이니까 물컵이야. 고기 두 밖에 없어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 술잔을 돌려 마시고 있었어. 한방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변기처럼 잔을 들어 마시고는 눈을 끔뻑거리면서 잔이 도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왜?
또 술 마시고 싶어서. 황망근의 관심은 오로지 잔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것뿐인 듯했다. 그래도 잔이 도는 속도는 너무 느렸다. 황망근한테 느렸던 거지. 민 씨에겐 좀 빠른 듯했지만.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라. 집에 돌아가거들랑 경기를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면수 앞까지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게 행동 지침이라. 그래가지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경운기로 길게 행진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라. 경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넘어가자. 자, 민 씨가 물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경기도 없다 하면 농사꾼이 아니지럴? 그러니까 민 씨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비닐 하우스 안에 꽃 밀송이 심가놓고 우째 농사를 짓는다 하나라고 했어. 민 씨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 비닐 하우스 하고 있다는 걸 수 있지. 자, 무한해진 민 씨를 둘러보며 물었다. 새마을 지도자인 황철석이 대답했다. 황철석 동그라미를 치고 새로운 인물 넣었지. 그 사람 새마을 지도자. 에이, 말이 그렇다는 기지. 민수까지는 경기를 끌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 등 하고 그 다음에는 경기를 갈아타면 되지. 까이꺼. 그런데 민씨는 진짜 농사꾼도 아니면서 왜 자꾸 농민 걸기대에 나가려고 했어? 라고 했어. 일단 황철석 씨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경기 뭐 당장 면사무소까지 갈 때는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나중에 같이 타고 가면 된다. 사람 성격이 되게 어때? 고지식하진 않지. 그렇지. 고지식하지 않으면 어떤 성격이야? 어, 사람이 되게 합리적이지. 어쨌든 플러스. 자, 그랬더니 저도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부채 빚이 많다는 거지. 민 씨도 빚이 많은 사람이야. 자, 또래인 황학수가 말을 받았다. 황학수 동그라미 치고 농사를 지어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농사를 짓는 사람들 부채 짓지. 농사를 짓는 모르는 사람, 민씨 같은 사람도 빚이 있는 거지. 아이고, 그러면 우리를 다 합치 아이고 부치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되겠네. 라고 했어. 이것도 말장난이지. 그치? 부채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되겠다. 이것도 언어유희. 요거는 부채. 빚 부채랑 요 바람 부는 부채. 요거 동음이어를 이용한 거지. 자, 그날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진 않았다.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며 끝날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야. 왜? 빚 얘기잖아. 부채 얘기니까. 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농협에서 융자금 상환을 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해서 다시 융자금 상환, 빚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 그런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불려다닌 사람도 두세 대였던 거야. 자,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 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을 하면 보증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즉, 저 사람이 안 갚았어. 그럼 보증 선 사람이 대신 갚아야 되는 거지. 연달에 다 파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 도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이런 거 한다고 뭐 높은 데 사는 양반들한테 들리긴 하겠나. 결국 다 뺏기고 나는 거 아니에요. 빼앗아봤자 저들한테 남는 게 없을 낀데, 그치? 요 농민들 거 다 뺏어봤자 얼마 안 되니까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암만 빌빌한 닭이라도 닭 모가지를 비틀만 인젠 계란 한 개도 없을 낀데 전부 다 손해라. 다시 암만 빌빌한 닭,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지? 닭 비유적인 표현이야. 그럼 여기 빌빌거리는 닭은 뭘 비유한 거야? 부채가 많은 농민. 농민도 모가지를 비틀어버리면 이 사람들 못 살게 만들어버리면 계란 한 개도 없다는 얘기지. 이제 농민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전부 다 손해다. 전부가 아니지. 가들은 계란도 수입해다 먹으면 된게 하는 거야. 자, 우리 사 죽어서 죽이든 말든가 그들은 까막막이지. 까딱 없다는 거지. 까딱 없다. 자, 이장의 통고를 듣고 우울한 농담을 주고받은 뒤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돌린 다음 자리는 끝났어. 마을 회관에서 술잔이 오고 간 뒤 항룡 있는 노래방 타령이 없었던 거야. 항상 있던 노래방 타령. 이번엔 없었어.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항만근은 그 와중에서 남의 술잔을 가로채 먹다 여러 번 손등을 맞아가며 핀잔을 들었다.
마을 회관 밖 어둠 속에서 오줌을 누던 민씨는 우연히 이장이 황만근을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됐어. 자, 넘어가자. 네,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보나마나 내일 융자 받아서 다방에 댕기면서 학수같이 겉농사진 놈들이랑 몇 올까. 다시 학수란 인물이 있는데 학수란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겉농사 진다는 거지. 진심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야. 융자 받아봤자 다방이나 다니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사람들은 몇 올까? 망근이 자네같이 똑 부러지게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도 안 놀 거라. 자네가 앞장을 서야 되네. 자네 경운기 같은 헌 경운기에다가 농사 짓는 놈 다 직이라고 써 붙여 달고, 다 직이라고 죽여라. 써 붙여 달고 가야 된 게. 자, 민씨가 헛기침을 하자 이장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황만근이 약간 앞서고 민씨가 뒤를 따르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걷게 되었다. 즉 황만근과 민씨가 같이 있게 된 거지 이제. 자, 그날따라 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했고 아직 차가운 봄바람이 술로 달아오는 얼굴의 열기를 금방 씻어갔다. 민씨는 무슨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다. 이제까지 늘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만 만났지 한 번도 황만근과 단 둘이서만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탓도 있었다. 그런데 황만근이 먼저 입을 열었어. 사람 똘똘하게 잘도 돈다. 뭐가 말씀입니까? 민씨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저 빌릴 말이라. 시계 맨줄로 하루도 쉬지 않고 뚝딱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않는겨 라고 했어.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뚝딱뚝딱 들어갔다 나왔다 항상 성실한 것도 누구야? 시간 어기지 않고 성실한 거 황만근이랑 비슷한 거지, 그치? 이 별들은 황만근이랑 비슷해. 자, 황만근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술주정뱅이 이상으로 아는 게 없었던 민씨야. 당신 민씨는 잘 몰랐지. 자, 조금 어리둥절했다. 그러다가 그에게 알맞을 것 같은 물음을 찾았어. 군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경기로 한 말입니다. 한낮에는 걸리기라. 경기 운전을 잘 하신다면서요. 동네에서 내가 제일 오래 했으니까 개인기도 많이 늙었어. 고집이 세가지고 나 아니면 발동도 안 걸리지. 내가 제 똥차까지 화나게 않게 말을 듣는 기라. 자, 내일 걸기대회 가십니까? 내사 뭐 어머니 밥도 끓이드려야 되고 모르겠소? 구장은 나 같은 상농사꾼이 꼭 가야 된다 하는데 어머니 연세가 오늘 얼마나 되시죠? 올해가 환갑인데 그제야 민씨는 그를 다시 보았다. 도시에 60대는 되어버린 주름진 얼굴 이렇게 나왔어. 자, 이 부분도 외양묘사에 해당되는데 황망근의 외양묘사인데 요거 보니까 어머니는 더 젊어 보이지. 황망근의 어머니보다 더 젊어 보여. 아니 황망근의 어머니가 더 젊어 보여. 황망근은 오히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럼 황망근이가 이렇게 주름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삶을 살았다. 고생을 많이 했다.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싱글벙글 하는 표정, 멋대로 뻗치는 머리, 흰머리, 거칠고 큰 손, 굽은 어깨를까지 가로묶어주고 외양묘사일까지야. 자, 민씨는 갑자기 재밌어진 거야. 이 사람 뭐 한 사람이지? 왜 이렇게 됐을까? 자, 혹시 술이 모자라면 제 집으로 가실랍니까? 집에 먹다 남은 소주가 있는데요. 안주는 없고. 황만근은 그럴 줄 알았더니 엉덩이를 가볍게 돌려대다 민씨 집으로 가는 곳으로 꺾어들었다. 다음날 새벽, 민씨는 새벽녘에 잠깐 어기에서 탈탈거리는 경기 소리를 들었다. 자, 우리 보니까 좀 전 장면에는 민씨네 집으로 가는 거였지. 밤에. 그치? 그리고 갑자기 다음날 새벽으로 들어갔네. 그치? 다음날 새벽. 시간대가 확 달라졌어. 자, 새벽녘에 잠깐 동네역에서 탈탈거리는 경기 소리를 들었다. 탁탁탁탁. 자,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다. 타닥, 탁, 타닥, 탁, 탁,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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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그 뒤에도 걸기대회 가는 집마다 경기를 끌고 나오려면 온 동네가 시끄럽겠다고 생각했지만 웬일인지 다른 경기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던 거야. 그럼 좀 전에 경기 소리 시동이 잘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단 말이야.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줄치고 요걸 통해서 요게 누구 경기다? 황만근의 경기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웬일인지 다른 경기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경기를 탔어 안 탔어? 안 탄 거야, 그렇지? 자, 경기 소리가 아득히 멀어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민씨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하고 또 끊어주고 전날 밤으로 다시 시간대가 달라졌어. 그럼 이 작품 구성 자체가 역순행이라는 거 바로 느낌 와? 그치, 역순행적 구성인 거지. 밤, 둘이 만났던 밤, 술 먹으러 가기로 했다. 그치?
다음에 그 다음 얘기, 이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다음에 요거 황망근이 먼저 가는 세 번째. 시간 구성 이렇게 돼. 자, 다음 계속 읽어보자. 자, 밤 얘기야. 민씨는 황망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민씨가 들은 황망근의 말이야. 자, 농사감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자, 요거는 누구 한 말? 요건 황망근이 한 말이지. 이 한 말인데, 자, 이 가르친 부분은 민씨가 이해한 말이야. 민씨의 이해. 황망근이 한 말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한 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라고 하는데 외양간 얘기하는 거야. 소우자니까. 외양간. 마른 똥만 뒹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농어민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 없다. 다 빚진 거지. 노름빚이나 다름없다. 빚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지기만 한다는 거야. 빚, 모든 걸 자기 돈으로 해야지 빚을 내면 자꾸 빚이 늘어난다. 자, 기계와 영농 카더이만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에 몇이나 되나? 기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탈곡기, 건조기 다 빚으로 산 기라. 농사 지봐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 없다. 빚지면 계속 빚만 지게 돼. 기계화 영농이라 했지만 그것도 다 빚이었던 거야. 자, 요건 황만근의 대사였고 밑에 부분. 한 집에서 1년에 한 번 쓰는 이양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1년 내내 돌아가던가 다시 이양기 1년에 몇 번 써? 한 번 쓴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거 1년 내내 못 쓰는 거지. 자,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던 거지. 예전에는 상부상조를 했던 거야. 여기 줄쳐놓자. 요거 상부상조. 이건 과거의 모습이지. 자, 옛날에 소를 그렇게 상부상조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 요즘은 상부상조가 사라졌다는 거지. 자,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던 건 옛날 말이다.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사게 돼 있어.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사기 어렵겠냐? 그냥 나 없어. 아, 그럼 빚으로 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다. 면세유. 세금이 면제된 거지. 자, 면세해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면세유가 그럼 많이 나와, 조금 나와? 조금 나오니까 다 돌리기 힘든 거야. 옆집에는 경기가 두 대인데 면세유는 한 대분밖에 나오질 않는 거야. 경기가 왜 두 대씩 필요할까? 사람이 한꺼번에 두 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기계만 많이 들어오는 거지. 자, 그런 게 다 쌀값에 얹혀진다. 그럼 원래 쌀값이 어떻게 돼야 돼? 이 빚에 해당되는 금액이 쌀값에 얹혀지면 쌀값이 올라야 되는 거지. 그치? 얹혀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다시 수매하는데 나라에서 수매하는 거지. 나라에서 수매할 때 먹고 살기도 간당간당한 돈만 주는 거야. 그러면 쌀값이 실제로 많이 올랐어? 안 올랐어? 안 오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대신에 빚을 또 주는 거야. 또 대출 또 내주는 거지. 자금을 더 준다 하는데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 만든다. 계속 빚만 늘어나게 만드는 거야. 자,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은 점점 없어진다. 요걸 또 이제 민씨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 자, 넘어가자. 지 입에 들어갈 양식, 곡식을 지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식 양식한테 장난치겠냐.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면 그만이다. 자, 다음에 내려가서 모두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빚을 갚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어, 확 비료도 뿌리고 막 이러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므로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내주듯이 내주는 사람. 다시 빚을 내주는 사람. 기관이지, 기관. 자,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정책 자금, 선신 자금, 농어촌 구조 개선 자금, 주택 개량 자금, 무슨 자금에서 빌려줄 땐 인심 좋게 빌려준 척 하더니 빌려줄 때는
용돈 주듯이 이렇게 빌려주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여기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 이런데 이 사람들 빚진 농민들 얘기하는 거지. 이제 와서 그 빚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가 왜 안 졌냐고, 내가 왜 빚을 안 졌냐고, 아무도 나한테 빚 준다고 않게, 황만근한테는 아무도 대출 안 내준다는 얘기야. 왜?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란 이야기도 안 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지면서 안망하고 백년을 살기라. 나는 빚을 안 졌으니까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짓고 그렇게 지내겠다.